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의 쏙쏙 수원시 조례를 진행할 저는 아트레로스쿨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오동석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 혼자 진행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시간은 수원시 공공시설에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는 여러 가지 우리 수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시설이 있게 마련인 거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조례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2021년 4월 23일 기사의 일부를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수원 답사의 마지막 장소는 화장실에 관한 곳이다. 한동안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화장실 문화 전시관인 해우제에 찾아가려고 한다.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IC와 머지않은 장소에 있어 답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잠깐 들를만하다. 전 수원시장 심재덕 씨가 퇴임하고 변기 모양으로 만든 집을 기초로 꾸민 박물관인 해우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가 배설이다. 그런 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공중 화장실은 오랫동안 불결한 장소로 인식되어 왔었다. 특히 더러운 화장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좀처럼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아 불쾌해지기도 한다. 평소 환경과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심재덕 씨는 수원시장 시절 화장실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 수원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중 화장실을 가진 도시로 만들 것을 선언, 본격적인 화장실 문화 운동에 매진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화장실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공중 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위라는 지적을 받거나 예산 낭비의 사례로 지목되었고, 심지어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전국의 화장실이 대폭 개선이 되었다. 화장실이 더 이상 배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색과 휴식, 전시와 만남 등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심재덕 시장은 화장실만큼은 진심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세계 화장실 협회를 창립하고 개발도상국 공중 화장실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인 사랑의 화장실 짓기 운동을 작고하기 전까지 이어갔다. 아마 수원 시민이라면 다 알고 있으실 법한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그죠? 이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저분했는가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너무 이제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마련한 것이 이제 고 심대덕 전 수원시장이고, 수원시에서 이런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수원시에 와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깨끗한 곳으로 인식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제대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게 어쨌든 이것만이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화장실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을 잘 갖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런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시설과 관련된 이제 일반적인 조례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권리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으며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공시설은 수원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이제 규정이 되는 내용들과 관련된 용어를 이제 미리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방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개방 공간은 공공시설의 공간 중에서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에는 업무를 위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그 업무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는 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개방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리고 시민은 개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뭐 보통은 이제 수원에서 거주를 하거나 뭐 이거 여기에는 규정이 없긴 합니다만 아니면 직장을 두고 있거나 또 일정 범위에는 좀 그 범위를 넓힐 수도 있겠죠. 또 뭐 주민등록증을 이제 수원시로 두고 있는 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여기 좀 그런 규정까지 하지 않은 걸 보면 뭐 통상적으로 수원 시민으로서 수원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넓게 해석할 여지도 그 해당 조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좀 그런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을 말한다.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사용료는 이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일정한 이제 납부 요금이죠, 요금. 그리고 공공시설 개방 예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구축한 예약 시스템. 여러 사람이 이제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 시간대나 이런 것들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걸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조가 5조가 개방 공간의 범위입니다. 아까 개방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용어를 개념 정의를 했었죠. 시장은 개방 공간에 대해서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공간, 사용 시간 등 개방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제 시민에게 시민이 사용하는 것보다 먼저 그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모든 공간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밖에 뭐 이용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은 시장이 정해서 공공시설 개방 예약 시스템, 아까 수원시 홈페이지에 구축해 놨다고 했죠. 여기에 공지해야 된다. 사용 자격. 사용 자격에 대해서 이제 아까 시민의 개념을 이제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두 번째,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재학 중인 사람.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장이 수원이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 수원시 소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7조 사용기간, 개방 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8조, 그 다음에 나오는 8조 규정에 따라서 연장해 줄 수 있다. 8조가 이제 사용 신청 및 허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민이 개방 공간을 사용하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 시간 개시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공공시설 개방 예약 시스템 또는 사용 신청 공공기관의 방문 접수를 통해서 사용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5일 전까지는 이제 미리 신청을 해놔야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조정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5일은 너무 좀 촉박해 너무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예약을 하도록 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얼핏 드네요. 왜냐하면 좀 급하게 이렇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좀 허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뭔가 이 규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 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5일 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건에서 허용이 되면 뭐 예를 들면 3일 전 또는 하루 전에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있다. 이건 물론 이제 늘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또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또 이제 시설을 한번 이용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이런 이제 조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면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뭔가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 달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놓으면서도 예외적으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이런 법은 좀 그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선 사용에 관련된 내용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경합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약간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니까 한 25일 동안 여러 단체가 이제 또는 여러 개인이 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개인과 단체의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한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거겠죠. 두 번째는 단체의 사용 신청이 경합할 때는 우선 신청한 경우 아무래도 그죠 먼저 신청한 경우에 단체를 우선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세 번째, 다수 시설에 중복 예약하거나 1회 이상 취소자로 확인이 될 시 우선순위에서 제외.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속을 어긴 경우 아니면 그 어떤 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예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외를 함으로써 일종의 좀 페널티를 가함으로써 우선 신청 내지는 사용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 번째는 사용허가 제외 대상입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 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법은 좀 명확해야 됩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표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구체적 상황을 봐야 되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 공공시설을 이용한 것은 그 기본적인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로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사용 허가를 이제 해주지 않는 이제 근거로서 이런 규정을 두려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량한 미풍양속이 무엇인지는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광범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명확하게 예시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예를 좀 몇 가지 상세하게 둠으로써 이 경우에는 사용허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이런 경우에 내가 사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우려로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에는 헌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보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더 명확한 규정의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 관리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야 됩니다. 공공시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물론 이제 그 비용이 뭐 적정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정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그것이 이제 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거겠죠.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이 또 일 수가 있는 거죠.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반환하기도 하고, 또 취소하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예약하는 데서 보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취소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것을 공제하고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요.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 복구 의무. 당연하겠죠. 개방 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설치한 설비는 사용 시간이 종료하게 되면 원상 복구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나와야 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되도록. 물론 이제 시장이 확인한다는 것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관련 공무원 또는 담당자가 하겠죠. 15조 사용자의 변상 책임. 뭔가 훼손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원상 복구하고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개방 공간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아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실 것 같아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뭐냐? 법에서는 이제 흔히 쓰는 말인데요. 뭐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준하는 정도로 정말 선량한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선량한 건 좀 뭐 심성이 꼭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이 정도 선에서는 나름대로 최선까지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의 그런 관리를 좀 적정하게 했다. 보통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바로 이제 법률 표현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고의에 의해서 훼손하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겠고 실수에 의해서 훼손이 가해졌는데 그게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뭐 변상액이나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아까 처음에 이제 그 화장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원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일부이면서 아까 공공시설은 이제 그 공간을 이제 개방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겠고요. 이건 이제 시에서 설치하고 유지하고 있는 공중 화장실에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을 정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법률이 있어서 법률의 근거를 어느 정도 두고 있고 법률에서 규정한 것 말고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이제 특별히 정한 거겠죠.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시군구의 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서 법률 어디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 조례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서 하는 이따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공중화장실 등이라는 건 뭐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는 이제 아까 이제 일종의 위임이겠죠. 또는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그리고 적용의 범위는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법에서 정한 내용이 이 조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조가 설치 관리자의 책무입니다. 공중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 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화장실마다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의 이제 이런 이름들을 써놓아서 나름 책임지게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또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5조 설치 기준입니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를 설치를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될 거고 내벽에는 타일을 붙여서 방수에 필요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거고 화장실 안에는 청소 도구함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는 내용들이겠고요. 또 특히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설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또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위탁을 해서 수원도시공사에서 또는 전문적으로 청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화장실 내외의 부대시설 설치나 물품 등의 판매, 운영자나 주변 시설의 업소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 공중 화장실의 그 관리를 맡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맡기는 경우에는 이제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예를 들면 화장지 또는 필요하다면 자동 판매기 설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와 소독약품 등을 비치하고 제공하도록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위생적이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이제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우리나라 화장실이 많이 깨끗해진 거, 특히 이제 수원시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소독을 주기적으로 또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시설을 점검해서 고장나는 것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 색칠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은 도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것들을 체크하도록 관리 대장을 또한 이렇게 두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개방 화장실, 아까 화장실 종류가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요즘에 이제 개방 화장실은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개방 화장실이겠죠. 그래서 화장실을 가급적 개방을 해야 되는데, 늘 개방하기가 좀 어려운 뭔가 보안상의 이유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한 시간을 두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뭐 이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음주, 폭력, 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한 우범 장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겠죠. 잦은 기물 파괴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개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뭐 부득이한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로 들은 것이 청소년과 노숙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은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좀 적절한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노숙자 문제가 있다면 노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유독 청소년만 이렇게 음주 이런 부분들을 예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누구라도 음주나 폭력이나 이런 방화 위험성이 있으면 그에 대한 규제를 하면 될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특정 계층의 이런 사람들을 조례로 규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좀 의문이 있고, 좀 적절하게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이동 간이 화장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행사 등으로 인해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공중 화장실이 늘 상설적으로 설치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간편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왜냐하면 또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화장실 문제가 당연한 생리 현상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설치 관리에 있어서는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해서 적합한 수의 남녀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 어쨌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변과 대변을 구별하고 있는데 여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되게 고려를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 화장실의 그런 공간이 더 넓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되게 남성들은 쉽게 이렇게 화장실 이용하는데 여성들은 되게 줄을 길게 서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이런 설치를 잘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는 여성용을 별도로 두는 경우에 그것이 이제 범죄 장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쨌든 문화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별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특히 여성용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환풍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유료 화장실에 관련된 내용도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여성 화장실 부분과 관련되어 말씀드렸는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이제 이 불법 촬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원시 공중 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가 또 마련되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고 특별 관리를 필요하다면 하기도 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또 별도의 조례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좀 오래된 기사지만 2018년 8월 30일자 연합뉴스를 좀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인권 관련한 조례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연동되어 있기도 합니다. 수원시는 앞으로 신축하는 공공청사는 인권 영향평가를 반영한 인권청사로 짓겠다고 밝혔다. 인권 영향평가는 수원시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해 인권 증진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인권청사는 이런 인권 영향평가를 건축물에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신축이 추진되는 지동,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2-3년 안에 첫 번째 인권청사로 건립할 계획이다. 인권청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모든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인권청사의 목적에 맞게 설계, 시공, 공간 배치, 프로그램 운영의 인권 요소를 반영한다. BF, 베리어 프리이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기준과 모든 이용자를 고려한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되고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된다. 건축 기획 단계부터 공공청사에서 운영하는 주민 프로그램의 방식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규모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한다. 현재 인권이 반영된 국내 공공청사는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주민센터가 유일하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 건축물은 이용자인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공공청사는 싸고 빠르게 짓는 건물이 아니라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의 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 아마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모든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그 이용자들의 다양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짓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동석이었습니다.